2부에는 실제 우리 사회에 재난안전 분야에 제공되는 솔루션, 그리고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안전 모니터 봉사단에 대한 활동, 이런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부 행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이양선 교수님께서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안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서비스 연구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모건대학교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이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강좌 주제는 안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서비스 연구에 대한 테마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그 계층의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린이에서 시작해서 65세 이상 노인도 있고 뭐 장애인 분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취약계층인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복지가 사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떤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지 서비스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더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 자료의 내용은 20년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그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의 일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크게 이 독거노인들의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노인 안전과 그 다음에 실제 노인들의 어떤 정서적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돌봄 서비스라는 컨셉의 서비스를 제안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분 20초 정도 영상인데요. 보실까요? 네. 네.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클릭하시면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와 별개로 민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노인 대상의 돌봄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할머니분이 이 인형 타입의 토이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형 공제 인형의 스타일인데 내부에 전자 모듈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다수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센서 기능과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 노인들의 정서적 대화를 해주는 상대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일정에 대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일정, 이런 것들을 이 토이봇을 통해서 일정을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감성 돌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감성 토이봇이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자존감을 살려주고 우울감을 저감시켜주는데, 동시에 앱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24시간 노인의 생활 패턴을 다 이렇게 알려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앱을 통해서 토이봇을 바로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출시한 감성 돌봄 타입의 서비스인데, 이런 감성 돌봄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느냐를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노인들이 이런 감성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독거노인들의 연계되는 사회적 이 소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울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사실 자살 효과까지 일어나야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울감이 이 토이봇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토이봇을 통해서 다양한 또 콘텐츠를 이 토이봇에 올려서 그런 콘텐츠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치매 예방 콘텐츠를 사용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건강상 약을 드셔야 하는 노인분들의 약을 복용하는 그 주기가 향상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됐었고요. 이런 연구의 요 데이터는 이 토해봇을 통해서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뽑아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감성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뒤에서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어떠한 장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과 방금 소개드린 이런 감성 돌봄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머지되었을 때 뭔가 좀 더 향상된 복지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컨셉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저희 나라의 경우가 OECD 평균 노인 상대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노인들의 삶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빈곤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게 한국이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는 1위라는 아주 치욕적인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울감과 또 건강상의 그 악화로 인해서 어떤 삶의 의지가 약해지는 걸 통해서 이런 이제 자살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문제점이 저희 사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으로 인해서 외출도 못하게 되고 외부인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외부인들이 접촉하러 오지도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또 그 한국판 뉴딜이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IoT와 AI라는 첨단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기술이 사실 그렇게 필수적으로 요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뭐라 해야 될까? 솔루션의 약간 허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응급안전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0년대 들어와서 이걸 이제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24년까지 기존 15만 가구를 다 회수하고 신규로 50만 가구를 이제 새로이 고도화된 디지털 돌봄 응급안전 서비스를 이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구성 요소가 이런 감지 센서입니다. 감지 센서하고 게이트웨이를 이제 상용망을 이용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감지 센서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를 관리기관이 모니터링을 해서 뭐 문이 열렸거나 불이 났거나 이거를 관리기관에서 알고 119 출동을 하는 이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작 노인 당사자는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센싱된 데이터가 노인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관제로 바로 넘어가서 관제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문이 열렸는데 노인은 문이 열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솔루션의 좀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국가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중앙관제식 관리 집중으로 인한 노인 대상자, 관리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복지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인당 대략 한 16명의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에 대한 상황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 이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각자의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노인마다 일괄적인 그 어떤 제한적 정보의 요소들만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제공하는 뭐 이런 또 한계가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물리적 베이스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솔루션으로는 괜찮은데 실제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이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가 기존의 보건 목적을 추진하는 이런 응급 안전 서비스의 이 시스템과 노인의 감성까지 케어하면서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우울감을 좀 저감시키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생활관리사들도 그 관리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정확한 활동 패턴과 그 다음에 주기적 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감성 돌봄 플랫폼을 플러스한 서비스를 이제 제안을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구축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서비스의 구성은 이런 대상이 되는 노인들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의 게이트웨이를 토이봇과 연동을 시키는 구조로 해서 이 센싱된 정보가 그러니까 관리기관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토이봇을 통해서 토이봇이 센싱된 정보를 같이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 그 댁 내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토이봇이 알려주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할아버지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을 닫아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문이 열렸다는 걸 인지하고 문을 이제 닫거나 또는 불이 나면 토이봇이 할아버지 지금 불이 난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세요. 한다든지 이런 걸 빨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 제어가 안 되는 것을 토이봇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가져가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토이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지역 관리 기관 쪽도 가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사회복지사가 1대 16의 노인들을 관리를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노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할 때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토이봇이 대신 알려주는 구조로 인해서 보다도 빠르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어떤 그 영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노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까지 문제 분석을 해보고 그 현장에서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기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 체험에 대한 그런 리빙랩 테스트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서 분석을 해봤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도출을 해서 이러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토이봇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안하는 토이봇 기반의 감성 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그 안전관리 장비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동하는 구조이고 이 감성 디바이스 플랫폼은 토이봇이 그 주체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 토이봇을 통해서 이게 또 왜 인형이냐 하는데 노인들이 AI 로봇이나 AI 스피커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이질감이라는 거와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AI 스피커가 지금 디지털 돌봄 서비스에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하려고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되는 문제가. 그게 뭐냐면 AI 스피커가 노인의 화자를 그러니까 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인의 음성을 인식하는 인식률은 표준 화자가 대화하는 음성의 인식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뭐 노인이 대화를 걸었는데 AI 스피커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한 몇 번만 거치면 바로 그냥 얘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기술이라는 게 하이테크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실버 케어를 위해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현장적인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거고 언젠가는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노인의 음성에 대한 정확성이 그 정도 올라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버 케어를 위한 에이징 테크에서는 난이도 높은 기술보다는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을 구현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토이봇이 들어가고 음성인식 대신에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이라는 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서 그 시나리오를 랜덤하게 던져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호 대화는 아니지만 마치 상호 대화하는 것처럼 노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오히려 실제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호응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인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훨씬 더
그 사용자 친화적인 UI 기능을 통해서 시각화된 정보를 이제 제공을 받게 되고요. 당연히 보호자나 또는 생활관리사 역시 앱을 통해서 그 노인의 일정 주기와 생활 패턴과 콘텐츠 이용 현황 등을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맞춤형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이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플랫폼의 기본 구성은 이런 구성인데 뭐 이 터치 센서, 그 다음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가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터치 센서의 정보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만져줄 때가 제일 좋아요라는 시나리오 기반의 대화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때 대화는 답을 원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 대화를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좋아요 하고 끝나는 거죠. 좋아요 하고 물어보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이 마치 상호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나리오는 이런 외부 센서 연동을 통해서 뭐 밖에 문이 열려 있다면 문이 열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닫아주세요. 이런 이제 멘트를 알려준다거나 일정 관리를 하게 되면 할머니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요. 몇 시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전화를 통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 이 음성 메시지가 털보를 통해서 이제 송출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보급되는 응급안전 서비스가 게이트웨이가 패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패드와의 연동을 통해서 콘텐츠를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이제 치매 예방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같이 돌리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좀 더 친밀하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으로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보급이 된다면 이제 저희의 이제 생각은 뭐 기술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거나 또는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연계되는 서비스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 예측센터 이런 치매관리센터에서 굉장히 그 치매 예방을 위한 노 데이터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이 고령화된 노인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또는 유아, 어린이에 대한 계층에도 이러한 서비스는 충분히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서비스 연구로 모건대학교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이양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재난안전 및 사회안전 대응 솔루션으로요 주식회사 K웍스에서 박준규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